자, 저희 두 번째 단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4번 문제 40페이지 가서 정리할게요. 4번 문제는 문제 4번입니다. 페이지 40의 문제 4번은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정액 경정하고 감액 경정의 효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정액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정이라는 말은 뭐가 돼요? 최초에 확정된 세액, 즉 신고나 이제 결정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거를 다시 확정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경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국세부가의 원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세부가란 무엇이다? 과세관청의 결정 또 경정 또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뭐다? 부가다. 그치? 그리고 과세관청은 결정 또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치? 이 부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경정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먼저 흡수라고 하셔야 돼. 근데 세무사 2차 시험을 본다는 친구들이 이 결정과 경정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게 현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제 이후 그치? 해설 및 모금 답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정비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경정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조문이 이제 나와 있죠. 국세기본법 조문은 혹시 기본법에서는 22조의 그죠? 22조에 2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항은 뭐 정액 경쟁 효력을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은 감액 경쟁 효력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떠한 원리가 있게 되냐? 이 결정이나 경정은 뭐가 됩니까? 과세관청의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그죠? 행정행위가 될 것이고요. 그 행정행위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이 붙게 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결정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재결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서 처분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액 경정이나 증액 감액 경정이 뭐였다면 자, 위법했다는 겁니다. 그지? 당연히 뭐 했다는 거예요? 위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되고 국세기본법의 불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불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법에 뭐가 되는가?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또 뭐 있어요? 당사자소송, 또 뭐 있어? 객관소송을 나눌 수 있는데, 통상은 위법한 처분 등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장비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를 위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정리하고 갈 건 국세기본법 제22조의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완전히 좀 장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뭐를 규정을 하고 있다? 증액 경정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뭐를? 2항에서는 감액 경정의 효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음 1은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했고요. 물음 2는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또 항고소송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를 정확히 좀 분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요약하거나 또는 뭘 한다, 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례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례 1로 가서 한번 이 자료들을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가시죠. 자, 거주자 갑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자, 뭐예요?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 갑에 대해서 소득세 1억 원에 대해서 2019년 5월 20일 결정 고지를 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요?
갑은 뭐랬다는가? 2017 역시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과세관청은 당연히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됩니까? 관할 세무서장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저희는 커다란 개념으로 과세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17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언제 했다? 2019년 5월 20일에 19.5.21에 뭐 했다는가? 결정에 의해서 역시 당연히 뭐 했다는가? 확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 신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자, 뭘 했어요? 역시 5월 20일 뭐 했다? 결정해서 이렇게 확정을 시켰답니다. 그럼 당연히 역시 이 확정된 세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역시 자,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1억 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역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났다면 뭐예요? 무신고시 결정밖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뭐가 됐어요? 확정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역시 1차적으로 뭐 하는 행위가 됐어? 확정하는 행위가 됐다는 것이야. 이거를 먼저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했어요? 그죠?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을 검토하던 중 당초의 결정세액이 과소결정되었음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 과세관청은 1차적으로 뭐 했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시 뭐 했어요? 그죠? 증액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이 소득세에 대해서 얼마에 증액경정을 했냐면 언제요? 그죠? 2019년 11월 30일에 2019년 그죠? 11점 언제 30일에 뭐 했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액 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야. 그럼 최초에 뭐해서 결정해서 1억 원에 확정을 했고, 그죠? 다시 한번 뭐해서 혹시 2019년 11월 30일 날 5천만에 증액 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2까지 한번 가본다면 뭐 충분히 정비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거주자 갑에게 액시 자, 뭐 했다는 것이야? 증액 경정에 따른 뭐 했어요? 통지를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 불복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역시 고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가 된다? 역시 수령일이 역시 수령일이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령일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그죠? 자, 2019년 역시 5월 23일이 뭐가 돼? 2019.5.13일이 23일이죠? 5월 언제? 23일 날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수령일이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혹시 국세 불복 절차에 있어서 기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수령을 언제 했을까요? 2019년 12월 5일 날 2019년 12월 5일 날 뭐 했다는가? 이렇게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시된 문제가 뭡니까? 물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물음 1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물음 1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가 될까? 자, 사례 1에서 역시 과세관청의 거주자 갑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의 효력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먼저 멋지게 한번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뭐라고 나왔나요? 당초 확정된 자, 뭐를 세액을 뭐하는 증가시키는 경정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당초 확정된 자, 뭐에 대한 세액에 대한 뭐다?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세액에 대한 뭐예요? 그죠? 자, 뭐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뭐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의 조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잘 여러분이 22조에
이 제1항의 조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역시 자 정비를 좀 해야 될 게 뭐가 될까? 두 번째 역시 자 뭐가 되는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역시 즉 항고소송의 뭐가 그죠? 소송의 그죠? 대상이 되는 그죠? 대상이 되는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역시 당초의 처분인가 증액 처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때는 뭐 또 그죠? 당연히 당초에 뭐또 그죠?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뭐 또, 그죠? 증액 경정 처분도 뭐가 됩니까? 처분도, 그죠? 처분도, 그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에 뭐가 된다? 그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다만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초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역시 자, 뭐로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불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고소송을 뭐 할 때는 역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뭐 한다? 역시 자,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역시 항고소송 제기 시에는 항고소송 그죠? 제기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죠? 당초의 처분을 역시 당초의 처분을 포함한 얼마 역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뭐 한다? 당초에 역시 처분 역시 얼마가 있어요? 저기서 본다면 1억을 역시 포함해서 역시 자 포함해서 뭐 역시 후속 처분에 대한 역시 뭐 할 때 포함해서 뭘 하게 됩니까? 포함하여 역시 자, 뭘 하겠다?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총 금액은 1.5억 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야? 당초에 처분이 위법했다면 당초의 처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고 증액 경정 처분도 모두가 뭐가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역시 병합심리의 역시 원칙 또는 소송의 경제성 때문에 당초의 처분을 포함해서 제기를 역시 1.5억 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할 내용이 뭐 있을까? 역시 항고소송의 제기에 있어서 소송의 기산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였나? 당초의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증액 경정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뭐한다? 흡수해서 역시 소송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당초의 처분을 포함해서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물음 1을 갔더니 뭐라고 나왔나? 역시 이렇게 글을 쓰셔야 돼. 자, 사례 1에서 거주자 갑이 당초의 결정 처분 1억 원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국세 불복 절차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답니다. 오케이? 자, 뭐 했어요? 그죠? 자, 역시 거주자 갑이 1차적으로 뭐 했다는 것이야. 당초의 결정 처분 1억 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역시 제기하였으나 국세불복 절차에서 뭐 했다는가? 기각 결정을 받았답니다. 역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과연 보세요. 자, 이 처분에 대해서 뭐 했어? 불복을 제기를 했어요. 역시 불복을 제기를 했다는 것이야. 오케이? 불복을 제기를 했다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를 제기했어? 이렇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불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했어?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 후 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치? 이때 증액처분 5천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치? 판단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쵸? 자, 뭐에 대해서? 당초의 처분. 자, 뭐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뭐를 거쳤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본법에 뭐 따른 불복을 그죠? 이렇게 거쳤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죠? 후속 처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속 처분은 뭐가 될까요? 증액 경정 처분이 될까요? 자, 증액 경정에 대해서는 후속 처분에 대해서는 뭐를 혹시 당연히 혹시 국세 기본법에 따른 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본법에 따른 뭐를 불복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혹시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 자, 당연히 국세기본법에 불복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기본법의 불복은 뭐가 돼? 필요적 전치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얘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둘 다 거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될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결론 지으셔야 돼요. 그죠? 둘 중 그죠? 하나의 뭐만 절차만 절차만 거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거는 납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자, 두 번째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죠?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당연히 이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리를 해놓고 있죠. 자,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처분의 통지를 받은 게 아니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언제가 된다? 2019년 그죠? 12월 5일부터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부터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음 1과 2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변호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변호사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혹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에서 혹시 소송까지 가야지 이제 변호사들은 밥거리가 생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회계사 세무사들이 미리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가서 이 부분을 물어보고 그죠? 불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변호사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혹시 소송 대리인의 지위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아주 이 사법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례 1에 대한 내용 끝이에요. 그러면 사례 2로 가서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가서 정리를 좀 합시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비를 좀 해드리면서 이것 잘 정리하세요. 이해하세요. 응?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지 않고 혹시 이해를 해도 혹시 글을 못 쓰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을 절차 규정으로 봐서 날짜나 외우고 있고 숫자나 보고 있고 그거는 정말 낮은 수준의 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세법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을 생각이에요. 그를 위해서 이제 요즘 헌법 책도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멋진 세법학 수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2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사례 2에 대해서 뭐 할까? 그죠? 자료, 그죠? 요약형, 또는 뭐 하자는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사례 2가 생겨날 거예요. 자, 사례 2로 가시죠. 거주자 어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 기소 종합소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2019년 3월 15일 보세요. 자, 누구라는 거주자 을이라는 자가 존재했어요. 거주자 을이라는 자가 혹시 2016 그죠? 귀소 뭐를 하지 않았다는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과세관청은 뭐 할까요? 그죠? 1차적으로, 그죠? 과세관청은 뭐 할까? 1차적으로, 그죠? 결정에 의해서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걔를, 이제 자료에서 제시하겠죠. 2019년 3월 15일, 자, 2019.3.15점에 뭐 했다는 것이야? 2억 원으로, 그죠? 자,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2억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2억
법리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요약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결정 고지를 하게 되면 그죠? 통지서 수령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지? 자, 그지? 결정 고지를 했답니다. 그 후 관할 세무상은 거주자 의뢰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검토하던 중, 그죠? 당연히 뭐였어요? 당초에 결정세액 2억 원 중, 그지? 2019년 3월 15일 날 결정 고지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좀 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고지서의 뭐 수령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지? 갑시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그지? 그 후 관할 세무상 거주자 의뢰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을 검토하던 중, 그지? 당초에 결정세액 2억 원 중 5천만 원이 과다 결정됐음을, 그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죠? 감액 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3월 15일 날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도 크닥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2019정 3.15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짜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죠? 당초의 결정세액 중 얼마가 그치? 5천만 원이 과다 결정됐음을 발견하고 2019년 7월 20일에 2019년 7.21에 뭐 했다는가? 그치? 5천만 원에 대해서 뭐 했다는가? 그죠? 감액하는 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령일은 언제가 될까요? 2019년 7월 25일이 됐다는 겁니다. 2019년 7.25일이 됐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지? 자료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음 3에서는 뭐를 물어봤나? 첫 번째 이제 물음 3에서 그죠? 3에서 물어본 건 그지? 답안을 쓸 때 이렇게 그지? 물어보는 것들을 당장 그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의 거주자 의뢰에 대한 감액 경정 처분의 효력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설명하라. 그럼 자, 국세기본법은 그지? 자, 어디에서, 그죠? 자, 국세기본법 제22조의 제2항이죠? 그죠? 어디? 22조에, 그지? 제2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액 경정의 효력에 대해서 그지?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뭐예요? 그죠? 당초에, 그죠? 확정된 그지? 확정된 세액을, 그지? 자, 뭐는 감소시키는 감소시키는, 그지? 경정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감소된 부분 외에, 그지?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의, 그지? 자, 그죠? 당초에, 뭐에 대한 확정된, 자, 뭐에 대한 세액에 대한 뭐에 대해서 권리 또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의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자를 또 못 읽어. 감수된 부분 외에,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감수된 부분 외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다른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 부분에 5천만 원의 감액 경정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야. 그럼 총 과세관청에 확정된 세액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5억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왔나? 감액 경정에 의해서, 그죠? 항고소송의 그죠?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자, 당연히 이 감액 경정은 납세자의 권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납세자의 권리, 즉 기본권, 재산권이 되겠죠. 이 재산권에 대해서 유리한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뭐가 될까요? 자, 감액 경정으로, 그죠? 경정에 의해, 그죠? 자, 감소되고, 그죠? 감소되고, 남은 뭐가 됩니까?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결정 처분이 되겠죠. 그럼 감소되고 남은 원 처분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1.5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 뭐가 됩니까? 기산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소송의 기산일은 자, 원 처분이 있은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된다?
처분일자가 되는 거예요. 원처분일자는 그럼 언제가 됐을까? 2019년 역시 3.15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지만 아주 여러분이 정리할 만한 내용을 굉장히 현재 시험 트렌드에 맞게 정비를 좀 해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정비를 해놓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경정청구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경정청구하고 증액경정 또 감액경정 효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비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은 별표 치고 선생님이 수업해 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확장을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꼭 그렇게 정비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합시다. 납세무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제 과점제 2차 납세무 또 사업양수인 2차 납세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제 납세무의 확장 쪽에서 연대 납세무를 물어봐도 괜찮고요. 그죠? 또 혹시 납세무의 승계를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혹시 여러분 시험에서 대부분 이제 2차 납세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저는 그 방향이 그다지 뭐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판례는 사실 연대 납세무에 많아요. 그래서 연대 납세무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자, 제7절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7절에는 납세무의 확장이라는 토픽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7절입니다.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는 말은 반대로 전환시키면 얘는 이제 어떤 말로 전환할 수도 있을까요? 조세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의 뭐다, 그지? 보전제도다 이렇게도 이제 목차를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세 채권의 보전제도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납세 의무의 승계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지? 납세 의무의 승계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돼요. 혹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뭐 있을까요?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를 좀 한다면 혹시 자 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죠? 굉장히 이제 역시 납세 담보에 대한 내용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그지? 우리가 국세 무선권 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 또 연결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 자 어디에 있는 내용하고 국세 우선권에서 확실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국세 법정기일이 됩니다. 오케이? 이때 이 국세 법정기일을 가지고 그죠? 논의가 전개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가 뭐 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무가 존재할까요? 그죠? 양도 담보권자에 뭐가 존재합니까? 혹시 물정납세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두 번째 이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뭐하고 혹시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뭐가 혹시 국세 우선권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혹시 통정허위 뭐에 대한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혹시 자 뭐가 존재할까? 취소권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이제 국세징수법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 돼. 국세징수법이 뭐 어떤 제도가 존재? 사행위 취소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강사들도 없고 혹시 선생들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에 있는 국납세무의 확장제도의 1번 문제는 뭐예요? 2차 납세무에서 혹시 자 뭐하고 연결한 거냐면 2차 납세무에서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죠. 자 뭐가 존재하나? 청산인 등의 2차 납세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출자자의 2차 납세무가 존재하죠. 세 번째는 뭐가 존재하나요? 법인의 2차 납세무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존재할까?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네 개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의 교재는
출자자 이차납세무에서 출자자 이차납세무는 하나는 누가 존재할까? 당연히 이제 무한책임사원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뭐 있을까? 과점주주의 이차납세무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3페이지 교재 문제는 이 과점주의 이차납세무하고 이쪽을 좀 연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한번 정비를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1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죠? 자, 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료를, 그죠? 정확히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면 되겠죠. 자, 주주이자 지분율 60%를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A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 A라는 자는 발행주총수의 60%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점주주가 됐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과점주주가 됐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발행주총수의 60%를 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이자는 뭐예요? 대표이사로, 그죠?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과점주 요건을 충족하겠죠. 그죠?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건 뭐가 됩니까? 60% 보유하면서 회사 경영을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체납을 했답니다. 관할세무장은 과점주 A를 제2차 납세무자로 지정하고 2019년 8월 10일 법인세 납세 고지서와 함께 납부 통지를 했답니다. 당연히 뭐였어요? 그죠? 갑법인에 이제 뭘 했어요? 그죠? 갑법인은 어떤 일이 있어나다는가? 갑법인이 언제 거? 2017 귀속인가요? 2017 귀속 뭐를 법인세를, 그죠? 체납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장악할 건 뭐야? 법인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했구나. 근데 징수 부족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 의무, 즉 이 대표이사는 뭐가 됐으니까? 과점주가 됐으니까 과점주 2차 납세물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를 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납세고지서와 함께 납부 통지를 했답니다. 동통지서의 도달일은 8월 14일이며 납부기한은 2019년 8월 31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상 뭐예요? 물음 1에 대한 자료가 될 거야. 그러면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물음 1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면 돼. 그리고 나서 과점주 A는 B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2019년 9월 9일자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채권담보 목적의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을 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 있을까? 이 내용을 봐야 되니까, 물음 2에서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법정기일이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돼요? 국세 법정기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돼? 신고일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가 돼요? 법인세의 경우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결정 고지일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뭐가 되니까 결정 고지일이 되니까 결정한 날은 언제가 됩니까? 2019년 언제가 됐어? 8월 10일이 됐다는 겁니다. 8월 10일이 됐어요. 이게 뭐가 됐어? 국세 법정기일이 됐다는가? 그럼 이 이후에 뭘 해봐야 법정기일 후에 그죠?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이 체결돼 봐야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정리할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닐 거예요. 자, 이 날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야. 근데 국세 법정기일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물음 2에 대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물음 2에 대한 자료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일어났던 일이 뭐가 돼? 자, 2019년 9월 2019.9점 언제? 9자로 뭐 했어? 채물변제에 그죠? 채권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뭐 했다는가? 대물변제, 그죠?
예약을 위한 뭐랬어? 가등기를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 9월 9일 날 한 것이고요. 2019년 9월 25일 날 두 번째, 그치? 2019점, 자, 9.25일에 뭐랬어요? 그치? 자, 그죠? 9월 25일 채무불이행으로 비명의로 본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뭐가 됐어요?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봐야, 그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1일자로 세 번째예요. 2019점, 그죠? 12월 1일자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죠? 자,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그지?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지? 자, 뭐 했다는 것이야? 정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그죠? 과점주 A는 채권 담보로 제공된 가등기 설정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답니다. 자,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케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전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물음 2가 핵심적 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가서 여러분들하고 물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물음 1에서 물어봤던 게 뭐 있나? 자, 과점주 A가 제2차 납세물을 지는 요건. 자, 첫 번째 정리합시다. 과점주주 누가? 그치? A가 그치? 제2차 납세 의무를 뭐 하기 위한, 그죠? 부담하기 위한, 그치? 부담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그치? 자, 당연히 과점주주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죠? 자, 당연히 과점주주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과점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언제 그런 과점주가 돼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합시다. 뭐다? 첫 번째,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 그치? 성립일 현재 뭐 해야 됩니까? 그치?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납세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요? 그죠? 법인에 대해서 뭐랬어요? 그죠? 법인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해도 뭐가 발생했어야 되나? 징수 부족액이 발생을 했어야 됩니다. 그치? 자,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법인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해도 징수 부족액이 발생했을까? 두 번째 뭐 납세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일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납세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가 된다면 이 사례에서는 언제가 돼? 자, 그치? 2017년 기속법인세가 되니까, 그치? 정리한다면 2017년, 그치? 12월 31일 언제, 그치? 현재 당연히 뭐가 한다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과점주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과점주란 뭐다? 그치? 해당 각 법인의, 그치? 법인의 그죠? 발행주식 총수에 또는 출자 총액의 주식 총수 등의 그치? 자, 50%를 뭐하고 초과하고 엔드예요. 그치? 항상 엔드입니다. 그 법인의 뭐를, 그치? 경영을, 그죠? 뭘 해야 됩니까? 사실상, 그치?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과점주의 요건이 되겠죠. 그럼, 자, 법인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부족이 발생했을 것, 납세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일 것, 그치? 이렇게 세 개가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자, 2차 납세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2차 납세 의무의, 그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끝났잖아요. 그럼 2차 납세 의무는 뭐다? 그치? 과점주주가, 그치? 보유하고 있는, 그치? 자, 뭐에 대해서 해당 법인에 대한, 그치? 자, 뭐를, 그치? 출자 비율을 한도로, 그죠? 비율을 뭐 한다?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돼요?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치? 이때는 뭐 하나, 그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식은 뭐하고, 그죠? 제외하고 뭐 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 다뤘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겠죠? 자, 물음 2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을 내용이 있네요. 오케이?
가등기 설정 일자고 물음 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돼?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자, 국세 법정기일은 언제가 됐어요?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될 내용 역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세 법정기일은 결정해서 납세고의서를 발송한 2019년 언제가 돼? 8월 10일이 됐을까? 오케이? 그런데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가등기 일자는 언제가 됐습니까? 가등기 일자는 당연히 언제가 됐어? 2019년, 그죠? 자, 언제가 됐습니까? 9월 9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국세, 우선권 행사에 의해서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국세 채권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문제로, 그죠? 정리할게. 9월 9일부터 9월 언제까지? 24일까지. 9월 9부터 9.24까지 관할 세무사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연 뭐가 될까? 오케이? 자, 정리하면 되겠죠.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압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9월 25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비명의로 본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죠? 자,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행할 절차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를 통해서 압류를 했으니까 당연히 국세 우선권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뭐 한다? 체납된 뭐를 국세 채권을 회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혹시나 만약에 뭐가 된다면 자, 양도담보의 의사들이 있다면 뭐 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자의 뭐를 통해서 물적 납세 의무를 통해서 물적 납세 의무 부담을 통해서 부담을 통해서 누구죠? 담보 채권자에 대한 자, 뭐를 써? 납부 통지서 등을 발송해서 회수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이게 뭐가 될 수 있어?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게 국세 징수법입니다. 사행위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그죠?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해당 체납된 국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도 아주 뭐 괜찮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보셔야 돼? 국세 법정기일에 대한 정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오케이? 그리고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뭐 한다? 국세 징수법에 따른 징수 절차를 진행을 한다. 오케이? 그 말은 국세 징수법에 따른 절차까지도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 사행위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자,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그죠? 체납된 국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뭐 멋진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을 가서 여러분한테, 사업양심의 2차 납세 부분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은 언제서부터 시행이 돼요?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지? 그렇게 아시면서 대비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문제 2번 가서 이 납세무의 확장 제도에 대한 검토를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제 2차 납세무로 가서 이 부분들을 좀 정비하겠습니다. 문제 2번 한번 가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 문제입니다. 세법하기 어렵다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세법 개론부터 하고 또 법률 용어 제대로 알고 프레임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세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했고 또 시험을 붙었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계를 가르치죠. 회계를. 문제가 이제 아닐 수가 없죠. 그죠? 회계사들은 회계만 알고 세무사들도 세법학을 한다는데 법학을 할 수 있겠어요? 세법은 자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역시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 계속 땅으로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법대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이 법이 완전 너무나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 수업에 대해서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정비합시다. 문제 2번 가서 정리합시다. 교재는 46페이지가 됐네요. 그죠? 46페이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요. 그죠? 가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46페이지 가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문제가 뭡니까? 국세기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문제 2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납세의무 확장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오면서 자료 요약 한번 하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 요약 좀 하도록 합시다. 그치? 첫 번째 가시죠. 자, 사례입니다.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갑은 2018년 6월 20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상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의뢰에게 시가 5억 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재화의 공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5억 원과 부가세 5천만 원을 을로부터 징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뭘 했을까요? 201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에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 신고만 했을 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그치? 당연히 뭘 했어요? 자, 뭐만 했을 뿐 2018년 2기에 대해서 그죠? 당연히 누가예요? 그죠? 거주자 갑이라는 자는 거주자 그죠? 갑이라는 자는 혹시 2018점 그치? 제1기에 뭐를 그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는 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았어요?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죠? 자, 보시죠. 이에 대해 갑의 납세에 관한 세무사항 2019년 5월 12일 역시 이 갑이 2018년 1기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5천만 원과 가산세 1,000만 원을 고지했답니다. 그지? 그리고 납세고의서를 수령을 했답니다. 이건 2018년이 되는 것이고, 그죠? 당연히 누구는요, 과세관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관할 세무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자, 2018년 언제? 그지? 자, 언제요? 그죠? 5월 10일 날, 그지? 뭘 했어요? 그죠? 2018년 5월, 그지? 5월 10일 날. 근데, 관할세무장 5월 10일 날 했고요. 수령한 건 5월 15일 되겠죠. 5월 10일 날, 그지? 10일 날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10일 날, 그지? 10일 날, 그지? 뭐 했어? 그지?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와, 그지? 부가세 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부가세 등 얼마를? 6천만 원을 뭐 했다는가? 그지? 6천만 원에 대해서 고지서를 그지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 후 2019년 7월 30일에 갑은 병에게 자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자 보세요. 2019년 혹시 19년이 됐죠? 19년이 됐고요. 2019년 언제? 7월 그죠? 31일입니다. 7.31일에 뭐 했다는가? 그지? 갑은 병에게 자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갑과 병 간에 뭐가 있었나? 그죠? 사업 양도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 갑이라는 자는 뭐가 됐을까? 양도인이 됐을 것이고, 병이라는 자는 뭐가 됐을까? 그치? 사업 양수인이 됐을 겁니다. 그럼 사업 양도인 또 사업 양수인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자료를 끄집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권을 포함해서 혹시 대가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며 그날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이전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답니다. 됐나요? 그죠? 양당시 갑의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20억이며 혹시 미수금 2억 포함되어 있어요. 부채총액이 10억 원입니다. 미지급금 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때 이제 사업 양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양수인 2차 납세물을 지는 이 사업 양도에는 뭐가 돼요? 혹시 자산 부채에 뭐가 있지만 포괄적 이전이 있어야 되지만 이때는 뭐 그죠? 미수금하고 그죠?
미지급금은 뭐 하더라도, 그죠? 미지급금은 제외하고 뭐 한다는가?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음 1로 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대부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 1 한번 가시죠. 그죠? 물음 1, 그지? 그죠? 뭐라고 나왔나? 국세기본법상, 그지? 사업양수인이, 그지? 2차 납세물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과 납세물의 범위에 대해 정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업양수인의, 그죠?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적용 요건에 대해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사업의 그죠? 양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때 사업의 양도는 뭐가 될까요? 자산부채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포괄적 이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뭐하고? 미수금하고, 그죠? 미지급금은, 그죠? 미지급금은 뭐 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그죠? 사업 양도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오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사업 양도일 이전에, 그치?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정된, 그죠? 자, 그죠? 국세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런데 뭐 했어요? 그죠? 사업 양도 당시에, 그치? 양도인이, 그치? 해당 국세 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체납을 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양도 이전에 확정된 이 말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을 것, 또 양도 이전에 확정된 사업 양도인의 국세 등이 있을 것. 당연히 여기는 사업 양도인의 국세 등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양도인의 해당 국세 등을 체납했을 것. 이게 적용 요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2차 납세의 범위가 됩니다. 제 2차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의무의, 그죠? 범위입니다. 당연히 뭐라 하게 돼요. 그죠? 양수한 뭐를, 그죠? 재산가액을, 그죠? 자산가액을 뭐로, 그죠?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때, 그죠?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그죠? 그 지급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죠?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상정세법에 따라서 뭐를, 평가가액을, 평가가액을 뭐로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포장해서 한 페이지에 글을 써나가면 멋지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물음 1만 가지고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물음 2에서 이제 정리를 했죠. 혹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 국세 등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제가 뺐네요. 뭐가 돼야 돼? 그 사업에 관한 뭐 해야 됩니까? 국세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물음 2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갑은 사례에서 부가세 외에도 양속세 1억 원과 동양속세에 대한 가산세 얼마도 3천만 원도 체납한 상태이다. 자, 갑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사업양수인 을이 2차 납세물을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업양수인이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납세 의무를 뭐 하나, 부담하는 뭐가 돼? 국세 등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국세 등의 범위는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양도일 이전에 뭐가 돼야 될 것이고, 확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확정된 뭐가 돼야 돼?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결론 간단하게 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결론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뭐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뭐가 되잖아요. 그죠? 자,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한 뭐가 아니라는가? 국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끝나겠죠.
그걸 이렇게 써가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문제 3이 나왔네요. 갑이 2019년 1기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만 했고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2천만 원이 있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죠? 2차 납세 의무 혹시 과연 부담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죠? 자, 물음 3에서 여러분한테 각도를 좀 바꾼 건 그지? 자, 과연 예정신고한 뭐가 그지? 신고한 그지? 부가가치세가 그지? 부가가치세가 그지? 신고만 했어요. 그러면 얘가 확정된 국세인가 그지? 확정된 국세인가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과연 이거는 확정된 국세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는 뭐다? 확정된 그지? 국세가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한 부가세에 대해서 당연히 뭐는 사업 양수인은 그죠? 당연히 뭐를 부담한다? 그죠?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무를 뭐한다?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글꼴을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서도 이제 제가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 사항이 무엇인가는 항상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납세의무의 확장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세의무 쓴 게 또 연대 납세의무 또 2차 납세의무 또 뭐 있어? 납세담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 물론 이 책이 조금 더 그게 두꺼워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주제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 정도의 연습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 끝냈고 48조까지 끝냈고요. 이제 쉬었다가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고요. 또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세 기본법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세 기본법 수업을 다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40강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강 45가 충실히 국세 기본법 문제는 다 풀어드릴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